옛날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전통 방앗간을 지켜내는 부녀가 있다. 안 돼. 바로 고집불통 옹고집 아버지와 효녀 수연 씨다. 근데 아버지 돈 있으면 한 15만 원 좀 주세요. 내가 뭐 은혜가 돈이 없어. 일뿐 아니라 돈에 대해서도 고집불통인 아버지 때문에 부녀 사이는 하루 더 조용할 날이 없는데 나가 문 나고 알았습니다. 빨리 나가. 굳은 날도 많지만 함께라서 행복하다는 부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농가 한가운데 자리한 전통 방앗간. 벌써 150년째 이곳을 지키고 있는 터줏대감이다. 전통 방앗간에서 70년째 옛날 방식으로 방아를 찢는 이는 박두준 할아버지. 90이 넘은 나이에도 방앗간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는데 요즘은 둘째 딸 수연 씨가 아버지를 거들고 있다. 방앗간에서의 첫 번째 일과는 기계 점검이다. 70년 전 방앗간을 인수하고 문을 연 그날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은 일이다. 기계는 쌀과 보리, 밀, 딱 3가지뿐이지만 예열을 시작하고 기계가 돌아가는 걸 꼼꼼하게 확인을 하다 보니 늘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것만큼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대충 넘기는 법이 없다고. 모든 걸 당신 눈으로 꼭 확인을 하고 넘겨야 직성이 풀린다. 이리 오세요. 구해줘. 일에 있어서 깐깐하고 고집스러운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는 건 팔남매 중 둘째 딸 수연 씨다. 수연 씨는 방앗간에서는 초보 딱지를 막 뗀 제자일 뿐. 6년간 방앗간 일을 하면서 호통을 듣지 않고 넘어가는 날이 하루도 없었고 여전히 모든 일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는다고.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없는 수연 씨다. 그래 하세요. 기계 조정하고 저는 여기 삶아봤고. 사실 아버지가 이렇게 깐깐하게 구는 데는 이유가 있다. 고집스럽게 자신만의 기준을 지켰기에 손님들이 찾아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밥이 다른 데 되면 맛있어요. 정미소가 옛날 재래 정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 찌어보니까 여기하고 틀려요. 아버지가 평생을 갈고 닦으며 익숙하게 만든 기계들이 요즘 말썽이다. 70년 세월을 쉼 없이 달렸으니 어쩔 수 없는 건 알지만 수연 씨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이다. 고치는 건 둘째치고 문제가 되는 곳을 찾기도 힘드니 말이다. 못했네. 혹시나 해서 봤더니 역시나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기계가 좀 고장났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없을 때다 하지. 6년 일한 것 치고는 잘하는 셈이지만 아버지 눈에는 아직 멀었다 싶다. 그거는 이거. 줄이 빠져가지고 누가 돌리는데 줄이 돌리는데 이 줄을 걸어라. 아, 줄 빠졌어요. 어. 몰랐네. 지난 70년 방앗간을 하면서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이깟 고장 하나 잡아내는 게 대수일까. 지금이야 몸이 불편해 직접 나서지는 못하지만 실력은 여전하다. 이러니 수연 씨가 아버지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다. 아버지 따봉입니다. 최고. 더비하고 앞으로는 막 네. 이 실수 없이 해야 되는 거야. 아무리 손기술이 좋은 아버지라도 못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손님을 대하는 것이다. 저한 개하고 쌀 하나 하고 쌀. 예전에도 이 일만큼은 아내가 도맡아 줬는데 지금은 딸이 해주니 참 다행이다 싶다. 아버지 오늘 전부 다 매상 올랐는 거다. 네. 앉아 왜 돈 관리합니까? 에이 따님이야 왜 또 앉아 돈 주시네. 돈 들어오는 재미로 살지 뭐
무슨 재미로 산다고 뭐도. 이게 뭐 파는 거고 이리 많노. 아 오늘 쌀 좀 많이 팔았어요. 아. 쌀하고 찹쌀하고 그래. 현미쌀하고 막 여러 가지 좀 팔았어요. 아버지 이거 50만 원이라야. 손님이 많아 벌이가 좋은 주말이면 더 분주해지는 아버지. 1분 거리의 공장과 집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아서인데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다. 아직은 방앗간과 관련된 모든 걸 직접 관리하는 아버지. 경제권 역시 예외는 아니다. 월세마중 장부에 됐습니다. 특히 이 작은 지갑에 돈을 차곡차곡 넣는 것이 유일한 낙인데 딸에게 맡길 리가 있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 좋아하는 일은 방앗간 마당에 달아둔 CCTV를 보는 것. 바지런해.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손님이 올까 봐 설치해둔 것이다. 나가 볼까? 90이 넘은 나이에도 머릿속에는 오로지 일 생각뿐. 아버지에게 방앗간은 평생의 일터이자 놀이터다. 아버지 또 모르나 혹시? 아, 봐봐. 티를 봐야지. 내가 계시지. 그걸로. 마른 옷이. 조금밖에 안 갔는데 제가 찌치. 쓰지 할까? 뭐든 당신 손을 거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한 차례 손님들이 다녀가고 늦은 오후. 수연 씨가 집 옆 텃밭으로 나섰다. 시간이 날 때마다 상추며 파를 심어둔 것이다. 반찬하려고. 반찬이 없었어. 힘쓰는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음식을 잘 챙겨드리고 싶은데 생활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어서 채소도 심은 것이다. 아버지 내일 장날인데 장복으로 돈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응? 장복으로 돈이 좀 필요한데 아버지 반찬이 없어가지고 돈이 좀 필요한데. 아이, 긴장국 하면 돼. 예. 긴장국 하면 되지, 뭐. 그래도 배만 채우면 되는데 반찬이 무슨 상관일까? 아, 그냥 맛있다. 왜 그래, 잘 찌리노? 말라고 이래, 그게 많이 하노? 이거 전부 다 밭에서 제가 심었는 거 아닙니까? 상인인 줄 알았는데, 나는 몰랐어. 매일 뭐 돈도 없다 하시지 뭐 돈 없다 하고 반찬값도 안 주시지. 제가 해결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다 심었는 거래요. 아버지는 방앗간밖에 모르지요. 그나마 수연 씨가 있으니 이마저도 챙기는 터. 그러니 어찌 아버지 곁을 떠날 수 있을까? 수연 씨가 아버지 곁에 온 지도 벌써 6년. 엄마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다. 자식들이 모시겠다고 했지만 방앗간을 그만둘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시니 제일 가까이 사는 수연 씨가 식사라도 챙겨드릴 생각으로 나선 것이다. 아버지 주무세요. 저 잘납니다. 아버지 주무세요. 잘 주무세요. 하루 일과가 끝이 나면 남편에게 전화부터 하는 수연 씨. 잘라고. 그래 집이 궁금해가지고. 이 세상에 남자가 다른 남자 같으면 난리 났다. 하겠어 뭐 당신 같은 사람이 또 있나 마나. 내가 잘 자. 그래 어. 고맙다. 자식 노릇을 하겠다고 남편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는 걸 생각하면 참 염치가 없다 싶다. 남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누라도 없이 챙겨주는 사람도 없이. 보고 싶죠. 그냥 내 가족인데 안 보고 싶어서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지만 90이 넘은 아버지를 혼자 두고는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으니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다. 정신없이 바빴던 주말이 지난 다음 날. 아직 손님도 없겠다. 오늘은 엉덩이를 좀 붙이고 쉴 수가 있겠다 싶었는데 연막기 마라. 예. 그게 좀 이상이지 싶은데, 그 청소 좀 해야 되겠다. 지금 하라고요. 손님 없을 때 하지. 돌아가면 못 하거든. 하기 싫지. 뭐 해야지. 아버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지 뭐. 아니, 제가 뭐. 실제 어떻게 올라가면 안 되겠다. 아니 안 해놓으면 또 뭐. 그 말씀하겠다, 올라가면.
시키는 건 시킨 대로 해야지 뭐. 옛날에는 아버지가 제가 참 저 올라가 잘 타고 했는데 그지? 옛날엔 여우에 잘 올라가고 하셨잖아요. 제가 예, 아버지가. 아이 제가 옛날은 일도 아닌데 학원 운영을 하다가 쉰이 넘어 방앗간 일을 시작한 수연 씨. 기관지가 좋지 않은데 곡식가루 날리는 방앗간에서 일을 하다 보니 늘 수건을 목에 달고 다니는 처지. 그런데도 방앗간을 지키고 싶어하는 아버지를 위해 꾹 참고 일을 배웠다. 그 숭숭숭을 양쪽으로 숭숭숭이 봐. 아, 또 이거 막 문제가 많아요. 밑에 쫙 떨어진다. 뭐고 이거는. 아이고, 막 이런 좀 버려야겠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상자가 아닌가. 뭐가 이거 뭐고 이거? 이 돈 아이가 이거? 생각지도 않은 돈을 발견한 수연 씨. 그야말로 횡재가 아니던가. 다행히 아버지가 눈치는 못 챈 모양이니 우선 숨기고 볼 요량이다. 행여 아버지가 둔 상자면 돈을 넣어둔 걸 기억하실 테니 일부러 상자를 내려보내 봤는데 아무래도 모르시는 모양이다. 이거 뭐니? 이제 표정 관리만 잘하면 거금이 생기는 터. 아이고, 오늘 청소 참 잘했다. 문지 설거지한 거 많이 좋네. 아이고 설거지 때에 고등학교 다닐 때에 참 이쁘디만은요. 진짜 그만. 그러고는 할머니가 돼붙다. 아버지 지금은 안 이뻐요. 어? 지금은 이제 안 이쁩니까? 그때 가면 덜 이쁘지. 아, 그래야. 응. 고맙습니다. 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상상도 못하는 아버지. 그저 딸에게 청소까지 시킨 것이 미안할 따름이다. 혹시나 들킬까 봐 돈을 헤아려 보지도 못했으니 우선은 액수부터 확인할 참이다. 97, 96, 99, 100, 100만 원이구나. 쌀 20가마니도 넘게 도정해야 벌 수 있는 그야말로 거금이 생긴 것이다. 일이 큰 돈이 갑자기 생겼으니 고민이 되는 건 당연지사. 이 정도면 아버지를 위한 영양가 있는 반찬거리를 사는데 요긴하게 쓸 수 있을 터. 하지만 분명 이 돈은 엄마가 남겨주신 걸 텐데 아버지에게 말도 없이 쓰려니 영 개운치가 않다. 아버지 마세요. 아버지 마시는데요. 쓰더라도 말이라도 하고 쓸 생각이다. 아버지, 짠. 쌀렌도이가 쌀렌돈예. 쌀렌돈 아니라요. 그 돈은 그 어디 쓰노? 돈예, 그건 묻지 마시는데 제 거라요. 돈이 내나? 아마도 수상하다. 돈 내나? 아이고 참네. 뭐 수상해요 또. 아무도 보자. 에이, 그거 아니지. 한번 내 보고 너 줄게. 아버지 그러면 살짝만 한번 맞춰보세요. 보고 줄게. 근데 쌀내 쓰고 맞지 싶은데. 아버지 참네. 아이고 참 요즘 말씀 다 하시네. 가야 돼서 거기 있다가 돈 뺏기겠어. 좀 아쉽긴 하지만 포기해야 할 모양이다. 그날 오후 경기 삼아 예. 사러 가자. 아 예. 물건 사는데 인색하지만 방앗간에 필요한 건 예외다. 아버지 와 기름이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 예. 집에 내두고 안 가오는데 구해야지. 없어. 여기는. 빈손으로 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정말이지 핑계가 좋다 싶다. 전기다가 와서 사야 되죠. 이왕 나선 김에 필요한 반찬거리와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사갈 참이다. 여기다 그거 말라고 사놓았어. 예? 누구 사고? 목이 말라가지고요. 목마른 맘만 참물 마시지.
이거 반찬하려고 해. 아이고 참뭐 살기도 셌다. 아이고 그 아무 필요 없이. 아버지 눈치가 보여 이마저도 쉽지가 않다. 아버지, 맨날 된장하고만 먹을 수 없잖아요. 맨날 진영 묵히 먹으래 뭐. 수박이 얼마고? 수박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니 괜찮지 싶었는데 안 돼. 아이고 먹어라. 결국 아버지 뜻대로 하고야 만다. 아. 하나 사면 좋겠구나, 아버지. 안 돼. 안 돼. 평생을 자신을 위해서는 동전 하나도 쉽게 쓰지 못했던 아버지. 8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아꼈던 것이 몸에 배서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하나라도 더 챙기려는 수연 씨. 그런 딸의 마음도 몰라주시고 잔소리만 하는 게 좀 서운할 뿐이다. 때이른 더위를 식혀주는 고마운 비가 내리는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방앗간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거 두 번째 뿐이래요? 네? 오늘 두 번째 뿐입니까? 먹어 주세요. 식량할 겁니다. 어째 기계 앞에는 딸 수연 씨뿐이고 아버지가 되질 않는다. 웬만해서는 맡기지도 않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 걸까? 늘 자신은 뒷전이고 당신에게 뭐 하나 쓰는 것도 아까워하는데 몸이라도 잘 챙겼을까? 덕분에 무릎이며 귀며 어디 하나 말썽 없는 곳이 없다. 막 손가락이 막 일로 시기한 게 손가락 이게 막 빠진지도 모르게 그때 막 일 시기할 때 손가락이 빠졌어요. 그 뭐 수술도 못 하고 비 온 날은 또 더 하고. 손님이 있으면 득달같이 나왔을 텐데 지금까지 조용한 것이 아무래도 걱정스럽다. 안 나오시네. 어떻게 몸이 편찮으신가? 하네. 아버지 어디 아파요? 뭐 손가락이 좀 아프다. 힘들었지? 아, 저게 괜찮습니다. 내가 도와주다 못하고 막. 아버지 병원에 안 가보시다. 에이 집회 안 하고 비용은 뭐지 비용. 그거 좀 있어요. 병원에 가보자고 아무리 졸라봐도 이젠 늦었다며 괜히 아까운 돈 쓰지 말라고 하시니 이렇게밖에 해드릴 수가 없다. 손 피고 왔어. 따뜻하지 좋지요? 시원하죠? 참 고맙다.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정말 못할 노릇. 뭔가 방도를 찾아야 할 모양이다. 이신 떠는 것도 진작 사드릴 건데. 비가 그치고 화창한 다음 날. 관절이 아픈 날에는 밤잠까지 설치기 일수. 아침이 돼서야 잠을 청하는 아버지를 보니 마음이 급한 수연 씨. 손가락 관절 의료기라도 빨리 사드릴 참이다. 아버지에게 얘기해봤자 불효령만 떨어질 테니 예전에 학원을 하면서 모아뒀던 비상금을 찾으러 온 것이다. 아이고, 자는 250원밖에 안 남았네. 그야말로 낭패다. 전 재산 250원 남았습니다. 250원 나오네. 별 도리가 없으니 우선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 여기 앉아 계시네. 뭐 있나고? 이거 건진다고. 아, 그래. 근데 아버지 돈 있으면 한 15만 원 좀 주시오. 15만 원. 15만 원 좀 쓸 때가 있어가지고. 뭐라 한 소리 하고 있노? 아니 뭐 친구 집에 놀러 가려고. 아니, 제가 쓸 때가 있어가지고 예. 내가 뭐 은혜가 돈이 없어. 너 하다시피 돈이 내가 어딨노? 안 돼.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친구. 그러게. 아니, 지금 예. 조금 놀다 올게요. 오죽했으면 아버지에게 도움까지 달라고 했을까. 속내를 말하지도 못하니 수연 씨 혼자서만 애가 탄다. 어르신 보리쌀이 없어요.
보리쌀. 예, 쌀보리. 보리쌀이. 예. 보리쌀이. 요즘 판매하는 일은 딸이 도맡아 하는 터. 도대체 그 곡식들을 다 어디 뒀는지 알 수가 없다. 결국 이곳저곳을 뒤지다 저장고까지 찾아보는데 딸이 없으니 뭐 하나 찾기도 쉽지가 않다. 이게 참 하는데. 아유, 지다. 그 시각 미션은 되겠지. 친구네 간다던 수연 씨가 나타났다. 아, 손님 들어와 있네. 차를 방앗간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세우더니 서둘러 밭 사이로 가로질러 가는 수연 씨. 기계를 돌리면 워낙 시끄러운 데다 일에 한번 빠지면 주변에서 별짓을 해도 잘 모르는 터. 딸이 온 걸 알 리가 없다. 집으로 들어가 뭘 하나 봤더니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것이 아닌가. 이 때문에 멀리 차를 대고 돌아서 집으로 온 모양이다. 다행히 손님까지 있어 아버지에게 들키지 않고 돈을 빼내는 데는 성공했는데 도대체 뭘 하려고 이렇게 아슬아슬한 일을 벌이는 걸까? 안녕하세요. 예. 연소탕 있나요? 의료기기를 사려면 돈을 많이 빼내야 하는데 그건 들키기 쉬울 터. 데피면 될 거예요. 그렇다고 아픈 아버지를 그냥 두고 볼 수도 없어 관절에 도움이 된다는 음식이라도 드시게 하려는 것이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온 수연 씨.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일찍 왔네. 아, 예. 볼일 다 보고. 예. 제가 지금 저녁 때도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지금 저녁이거든요. 네, 제가 저녁상 차려드릴게요. 제가 집에 갈게요. 예. 아니야. 돈 관리 철저한 아버지를 상대로 참 대범하게 군다 싶겠지만 사실 아버지가 매일 장부 정리도 하지 않으시는 데다 잔돈 정도는 가끔 꺼내 쓰는 편이니 들키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다. 언제 뭔 일이 있었냐는 듯이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는 수연 씨. 그런데 기계가 또 말썽인가 보다. 와. 저 벨트, 저 겉도로 보내. 어? 저 겉도로 보내. 또 돌았나? 예. 하하, 큰일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벨트가 문제다. 좀 빗기 놓고 해야 좀 되겠나? 빗겨야지. 안 빗기도 되겠나? 마음 같아서는 직접 올라가고 싶지만 다리 때문에 딸에게 맡겨보는데 힘이 부러졌어요. 기계의 중심을 잡는 부분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헤헤, 전부 다 풀어야 된다. 뭐 하십니까? 오늘 집에 있습니다. 와야. 아, 지금 바지 따가요. 위에 그 사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러졌어요. 이것만큼은 아버지도 고칠 수 없다. 서 있어. 아이고, 바지 따지고 사우도 지금 부러지는 바람에. 수리 기사까지 나서는 걸 보니 정말 큰 고장인가 본데 풀었네. 부러졌지? 이렇게. 방앗간 기계들이 고장이 날 때마다 마음이 아픈 아버지. 그래도 눈을 감을 때까지는 해야 하는데 자꾸 고장이 나니 속상하다. 아, 그 참. 낮부터 시작된 수리가 늦은 밤까지 계속되고 어르신 다 하시면 이제 수리비는 얼마입니까? 출장비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이에요. 예. 다행히 중고 제품이 있어 좀 싸게 수리를 했지만 그래도 목돈이 훌쩍 나갔다. 사실 아버지가 아이고, 구두쇠 뭐 노릇을 많이 하면서까지 예. 돈을 그렇게 모으는 하고 것은 이럴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아이고, 오늘 많이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잘 가시네. 예. 다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서 이거. 예, 가신다. 했는데. 쉬세요. 예.
일도 못했는데 20만 원이나 내주려니 얼마나 속이 상할까. 아버지 걱정에 수연 씨 마음이 급하다. 아버지 시작하시죠. 음. 이거 염소탕 끓였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벌써 어디서 났는지부터 꼬치꼬치 캐물었을 텐데 얼마나 지쳤으면 먹기에 바쁘다.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염소탕 사두길 잘했다 싶다. 그날 밤 수연 씨도 고됐는지 일찍 잠이 들었는데 아직 아버지 방에는 불이 환하다. 큰 지출이 생겼으니 잊기 전에 장부도 정리하고 돈을 맞춰두려는 것이다. 자꾸만 돈을 세어보는 폼이 뭔가 이상한 모양인데 70만 8천 원이라 72만 원이라 또 뭐야 그러면은 12,000원이 비는구나. 두 분씩 알바도 그런데 이상하다. 이거 싸서 물어봐야 돼요. 1,00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 아닌가. 야, 자나. 야, 자나. 야, 자나. 왜요? 돈이 72만 원이라 되는데 두 분, 세 분 돈 12,000원 가갔나? 예, 가갔어요. 어? 예. 아마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정말로. 어제 그건 소리 못 들었어. 가져가서 자꾸 말을 해야 되지. 계속 맨날 돈 맨날 썼다 하고 맨날 의심을 하고 내 진짜 억울합니다 정말로 봐. 아따 그시다 그시. 야, 너 그 갈 줄 몰랐다. 제가 오늘 말이 나와서 제가 너한테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따져서 가는 게 아니고 예 말이 나와서 제가 저 오늘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월급을 줬어요. 예? 아버지 잠깐만 기다려 보이소. 방앗간 일을 도운 지 6년. 한 번씩 큰 고장이 있을 때마다 대신 수리비를 냈던 수연 씨.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봐 불평은커녕 그동안은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었다. 이거 내 통장인데 제가 네 통장? 예. 제가 처음에 올 때만 해도 제가 이 제일 처음에 3,300 제가 3,300만 원 가왔거든요. 가와가지고 2012년도 5월 6일날이에요. 5월 6일날 2012년도 시설비. 몰라, 너 돈 가온 거는 모른다. 내 사람 진짜 헛부디 미친다 정말로. 내가 그거 우야 할 게 뭐야? 내 참내 기가 차. 아버지 저한테 그러면 돈 줬습니까? 왜 그러냐고 사람이 해? 아이고 너 내가 네 알보다 막시할 참이. 비상금까지 가지고 왔던 사실은 꿈에도 몰랐던 터. 자식들에게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아 방앗간을 고집했던 건데 도리어 딸을 힘들게 했으니 참 속상한 노릇이다. 평소 같으면 벌써 열렸을 방앗간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찾아올 손님이 걱정은 되지만 딸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방앗간을 해서 뭐 할까 싶다. 피곤했던 데다 통장에 250원밖에 남지 않은 게 속상해 볼멘 소리를 한 것인데 마음 상했을 아버지를 생각하면 좀 참을 걸 하는 후회가 든다. 방앗간에 나오지 말라고 했지만 화가 난 게 아니라 미안해서 그러시는 걸 잘 아는 수연 씨.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문을 열어둘 참이다. 70년을 매일 방앗간 문 여는 게 일이었는데 그냥 있으니 얼마나 답답할까. 바람이나 쐬러 나섰는데 야, 네. 내 이거 문 열었어. 문 열어야지. 누가 열어라 하는데? 사실 이렇게 화를 내려던 건 아닌데 생각과는 자꾸만 다르게 행동이 나온다. 나가 문 밖으로. 알았습니다. 빨리 나가. 평생을 가장으로
팔남매의 아버지 몫은 한다 싶었는데 어쩌다 딸에게까지 신세를 지게 됐는지 참 면목이 없다. 이기라. 이런 마음을 딸에게 들킨 것 같아 더 속이 상한다. 정미서 안 할 겁니까? 아버지. 안 한다니까 뭘 쓴소리 하고 있어. 하면은 막 안 한다 하면 안 하지. 자꾸 성가시리 묻고 막 물어보고. 웬만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넘기시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할 모양이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 성동정미서입니다. 저 다름이 아니고 이제 저희 정미서 오늘부터 사또 못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헛걸음하실까 싶어서. 그거 멋이냐고? 헛걸음하실까 싶어서 그런데. 그거 멋이냐고? 아시고. 아버지 바가 안 하셨나 했잖아요. 그거 뭐 그거 안 돼 그거는. 너 어디 가는데? 누가 딸 아니랄까봐 성격까지 꼭 닮았으니 저러다 또 단골 손님들에게 전화나 하지 않을까 불안하다. 점심때가 돼서도 여전히 닫혀있는 방앗간. 처음 방앗간을 열 때 힘이 닿는 데까지 쉼없이 일하겠다고 다짐을 하지 않았던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억척스레 일에만 매달렸었다. 방앗간을 하느라 여행은커녕 병원도 한번 마음 편히 가지 못했지만 덕분에 팔남매를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고 명성까지 얻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제 와서 방앗간 문을 닫는다는 건 안 될 노릇이다. 돈 벌기 위해서 열어야지. 결국 한나절도 참지 못할 것을 괜히 심술을 부렸나 싶다. 그런데 밀 기계가 좀 이상하다. 어째 잘 돌아가다 꼼짝을 않는다. 오다가 나 아팠어 얘. 자세히 살펴봐야 알 수 있지만 만일 모터 고장이 맞다면 수리공을 불러야 하는 큰 고장이다. 방앗간 문이 열렸으니 이젠 됐다 싶어 밥상까지 챙겨 들고 나선 수연 씨. 아버지 식사하세요. 이 뭐하고? 식사해. 아무울기를 가져가. 아무울기를 가져가라고. 안 드시면 아버지 어때요? 조금이나 드셔야지. 나 또 갈게요. 화해의 의미로 밥상까지 챙겨갔는데 좀 넘어가 주시면 좋으련만 어찌 저리 고집이신지. 딸이 집으로 간 걸 확인하자마자 수저부터 집어든 아버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허겁지겁이다. 아줌마, 밥 먹는데 정신이 팔려 손님이 오는 줄도 모르는데 할아버지 전임 잡사야. 아이고 그래. 야, 아이고 반찬도 많네. 따님 어디 갔어요? 집에. 집에. 예. 할아버지 귀가 잘 안 들리는 걸 알기에 통역 역할을 하는 딸부터 찾는 것이다. 방아 좀 찌주세요. 다 찍으셨어요? 예, 예. 안 좋은 일이 좀 있어가지고. 내보고 가르쳐요 지금. 그렇게. 못 찍고 하는 게 그래 막. 어. 아버지한테 잘못해가지고 좀 찌들어가고 있어. 할아버지, 우리 오늘 방아 찌러 왔는데. 방아. 쌀이 떨쳐갖고. 아유, 피곤해 죽겠다 뭐. 성주시까지 왔는데 찍어가야지. 못 지십니다. 손님이 부탁을 하고 나서니 거절할 수는 없고 내가 언제 못 지요 내가 어제. 참 딸하고 난처한 따님하고 노릇이다. 둘 찢지. 딸 없으면 못 짓는데 뭘. 딸이 하려하는데 뭐 오늘. 우리 딸한테 가서 사정을 한번 해보랍니까? 그래 가서 좀 찌더라고. 예예 그 예. 가까이. 예.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찌도 되지 할아버지. 예. 부녀 사이에 중간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우리 딸 무섭습니다. 가면서 안 찌줄 낀데 가는. 네 할아버지 찌주면 찌준다 같이다 가면서 했다. 같이 찌 고마. 응응 찌면 돼요. 아유 아버지 식사 다 하셨네요.
손님 앞인데 계속 화를 낼 수도 없고 이왕 이렇게 된 거 화를 푸는 수밖에요. 단골 손님 덕분에 얼결에 화해는 했지만 아직은 어색한 두 사람. 그래도 아버지와 함께 방앗간에 서 있으니 이제서야 마음이 좀 편안하다. 사실 냉전이 조금만 더 계속됐다면 오빠와 남동생들에게 도움을 청할 참이었다. 그랬으면 일이 커졌을 텐데 이렇게라도 풀린 것이 다행이다 싶다. 그날 오후 이거 왜 안 돼? 모터 문제가, 전기 문제가. 모터가 나갔나, 전기가 나갔나. 손님 때문에 잠시 미뤄둔 밀 기계 수리에 수연 씨가 나섰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방앗간 생활 6년 차가 아니던가. 대부분은 아버지가 하시는데 오늘은 직접 손을 봐볼 참이다. 모터를 보기 전에 전기부터 확인을 해보는 수연 씨. 예전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는 걸 아버지에게 들어서다. 되네. 꼼짝도 않던 기계가 돌아간다. 아버지 도움 없이 혼자 기계를 고친 건 오늘이 처음이다. 마냥 신이 나는 수연 씨. 빨리 아버지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뿐인데 아버지, 뭐다 건졌어요? 아버지, 뭐다 건졌어요? 뭐다? 어? 예? 뭐다 건졌어요? 아, 모자를 건졌어. 예! 아이고, 니가. 예! 아이고, 장하다. 그 길에도 안 부리고. 그 뭐다 샀는 게 아니고, 예. 전기 그 누전이 돼가 차당이다가 그 뭐고. 그게 참. 50만 원 버렸어. 예. 50만 원 건졌어요. 50만 원. 예. 수연 씨보다 더 기뻐하는 아버지. 참 딸이 너무 장해.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 이젠 제 몫을 하는 것 같아 뿌듯하다. 그날 밤 딸이 혼자서 수리를 한 걸 생각하면 절로 웃음이 난다. 뭘 제대로 할 수나 있을까 걱정뿐이었는데 언제 저리 기술이 늘었는지 어떻게든 칭찬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다. 50만 원. 50만 원. 야야. 예. 저 좀 와봐라. 예. 아, 왜요? 앉아봐. 아, 예. 한번 시작해봐라. 아, 이 주술라고. 이 넣어줄게. 아, 이 행정했네. 일이 거금을 단번에 내놓으시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가 않는다. 아버지 진짜 저한테 주셨지요. 예. 그래. 써도 되지. 어. 아버지 고맙게 잘 쓸게요. 아버지 고마워요. 사실 돈이 뭐가 중요한가. 이제서야 아버지께 인정을 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은 수연 씨다. 그렇게 좋나? 좋고 말고지. 자식이 좋다면 다 좋은 게 부모가 아니던가. 오랜만에 기분 좋은 밤이다. 다음 날 부녀가 평소보다 일찍 방앗간에 나왔다. 밀을 찢기 위해서인데 미리 요거 보이라 해. 작년 미리 밀가루 요거 보이라 해. 밀이 잘 됐나 못 됐나 예. 한번 가보지. 요요 정비실 왜 하고? 닫아놓고 갈까요? 윤수방 뭐 나오란가? 그 윤수방 아까 전화 왔더라고요. 그 오늘 노는 날이라고. 그 윤수방 맡겨놓고 가면 되겠네. 예, 윤수방 맡겨놓고 가면 돼요. 그 고운가 시집하거든 풀 좀 뽑으라 캐라. 아이고 또 윤수한테까지 고마워 일 시킵니까 또. 풀어. 우리가 뽑지 뭐. 그 일이가 돼. 참새가 방앗간에 들리듯 수연 씨 남편도 틈만 나면 처가를 찾는다. 교직에서 퇴임을 하고 택시 운전을 하면서부터 더 자주 들린다고. 할아버지 맞습니다 제리. 저리 갔나? 저랑 받았어요. 전화 한번 해. 그래. 저는 가슴.
남편의 아들까지 왔으니 얼마나 좋을까. 윤순아기 아버지 이 바나나 좋아하신다고 사왔어요. 오랜만이다니. 어? 안 본 지 한 석 달 됐죠, 엄마. 석 달이가 구정 때 봐. 구정 때 왔으니까 안 봐. 그 이후로 쭉 못 보고. 당신조차고 딸에게 자식까지 떼어놓고 이리 살게 하는 게 새삼 미안하다. 재미나게 살 때인데 마늘에 이제 뺏기고 그래가지고 내가 참 미안다. 아버님이 그것도 쌀을 몸만 안 하구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면은 그것도 괜찮습니다. 밖에 좀 나갔다 올게. 놀고 있어. 잉? 아. 할아버지가 좀 이거 좀 깎아드리고. 잉? 아버지를 모시며 방앗간 일까지 하는 게 어디 쉬울까. 내색할 것도 없으니 남편이 올 때만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수연 씨. 아버지가 있잖아. 그 내 보고 이 윤서방하고 제일하고 오마 고구마밥 이렇게 합시다. 풀을 내놓고 풀만 좀 뽑으래. 이 뒤에는 이어봤어. 이밭하고. 그래도 조금 해주고 가야지. 네가 편하지. 졸지에 독수공방 신세가 됐는데도 불평은커녕 다독여주는 남편에게 미안할 뿐이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미안하네. 예. 사실 수연 씨가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건 모두 남편 덕분이다. 선뜻 허락해 준 것도 모자라 아이들도 돌봐주고 짬날 때마다 들러 뭐든 돕고 나서니 말이다. 지난 가을에 농가에 나눠졌던 토종밀이 잘 자라고 있나 살피러 나선 부녀. 토종밀을 키우는 곳이 줄어 농가에 씨앗까지 나눠서 걷어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손님들에게 좋은 밀을 주고 싶어 시작한 일이다. 안 실어주고 고루 됐고 고루. 이건 뭐 빈틈없이면 뭐 잘하겠습니다. 밀도 확인했겠다. 어이 아들. 기다릴 사위와 손자 걱정에 서둘러 왔다. 따세요. 혼자 뒤치긴다고 손이 많이 왔다. 아무 조용하더라. 나. 주인이 없어요 그런가. 갈게요. 오, 가보겠습니다. 할아버지 드세요. 처가에 왔는데도 변변한 밥 한 끼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그냥 보내야 하는 것이 미안할 따름이다. 그날 오후 벌써 몇 시간째 방앗간이 조용하기만 하다. 오늘 이 손톱이 없는 거. 요새 이거 아까 몸을 공양문 안 닦겠나 이거. 이래 한번 넣어보시오. 지금 여기 이래 보시오 이제. 요걸 깜빡 하는데 이게 지나가는 차가 쌩쌩쌩하는데 이게 보이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봐도 걸어가도 안 보입니다 제가. 그래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아니요. 아버지 여 앞에 여기 한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안 한다. 나 안 하니. 나 싫어. 대단한 걸 하고 하냐. 70년 방앗간을 지킨 자존심이 있는데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노릇이다. 아무나 그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장사를 공치나 싶었는데 다행히 문을 닫기 전에 손님이 들었다. 네. 수고하세요. 잘 가세요. 햇밀 나오면 그때 또 있어. 아버지. 오늘 영 장사가 영 시원찮다. 오늘 4만 원밖에 못 벌. 이렇게 안 되나 이게. 공짜에서. 아버지 걱정하지 마이소. 제가 설마 아버지 바꾼 게겠어요. 아이고 별 신경을 다 쓰시네. 좀 지금 제일 안 되는 시기인데 자꾸 가십니까? 자꾸 저거 봐요. 이리 걱정을 하면서도 방앗간 날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아버지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전히 손님 한 명 없이 조용한 날. 무료하니 오는 건 잠뿐이다. 그 사이 잠시 밖으로 나간 수연 씨. 어딜 가는 걸까? 안녕하세요. 네. 현수막 하나 한번 시켰어요. 네, 잠시만요. 네. 글씨체가 멀리서 보면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게끔. 길이는 어느 정도로 하실 거죠? 보통 한 3m 하니까. 네. 낙심하는 아버지를 보고 있자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나선 길이다. 이쁜 것 같아요. 아, 예, 뭐 잘 보일 겁니다. 예. 색깔도 좋고. 잘 나온 것 같아요. 예, 예, 색깔도 잘 나왔네요. 각오해야지. 일단 각오해야지. 어차피 불호령을 들을 건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그래도 손님이 많이 와서 아버지 기분만 풀린다면 호통은 100번 들어도 괜찮다 싶다. 아버지, 저 현수막 만들어 왔어요. 어이, 현수막. 누구 사가러 간대? 그렇게 사지 말아 걔도 샀나 또. 아버지 방식으로 하면 요새 많이 먹습니다. 야, 안에 되지, 여 바간인지 뭐 사람들 전부 다 폐가집인가, 저 지나가는 사람들도 전부 다 저 폐가집인가, 그 같다. 이리를 사갖고 내가 돈을 줬나? 이거 정도는, 이게 돈 얼마 안 합니다, 아버지. 네 1인지 살아가서 돈 내놔. 아니 50만 원 주고 내놔. 빨리. 그 50만 원 그거 줬다고 또 다바로 돌락하는 게 어딨어요, 아버지? 네. 살아야 필요. 얘 시장에 사가지고. 예상 못했던 반응은 아니지만 막상 들으니 속이 상하는 수연 씨. 나를 참네, 진짜 돌락합니다, 아버지. 안 돼. 참. 진짜 돌락하네. 와, 아버지. 야. 에이. 아버지, 와가요. 왜 그러세요? 내 사람. 에이.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 놀라서 다시 한수막을 빼보는데 참네. 이미 늦어버렸다. 에이. 아깝나? 현수막이 뭔 대수라고 이렇게까지 할까 싶지만 뭐든 실력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 하나로 방앗간을 꾸려온 터. 에이, 쏘이세나. 그런 마음으로 전통 방식도 고집스레 지켜온 아버지인데 아무래도 자존심이 크게 상한 모양이다. 한바탕 큰 소동이 지나간 것 치고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하다. 무슨 결심을 했는지 딸이 있는 방으로 가는 아버지. 어제 돈 가져간 거, 예. 그 돈을 내놔라. 예, 알겠습니다. 수연 씨 반응이 심상치 않다.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아까 현수막 그 태았지? 그 2만 원 여거 썼어요. 오로지 아버지가 걱정돼서 한 일인데 왜 마음을 몰라주는 건지. 48. 예, 맞지? 전혀 아버지한테 용돈 달라 소리 안 할게요. 그리고 아버지도 저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런 관여하지 마시고요. 바간도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하시고요. 예? 저 이제 오늘부터 바간 그 아버지 일 하시는 거 도우는 거 저도 관여 안 합니다. 손 뗄랍니다. 땅에. 에이, 이놈 돈 때문에. 남편 자식 보고 싶으니까요. 집에 갔다 올게요. 정말이지 아버지가 너무나 야속하다. 예, 아버지.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아이. 네. 아, 딸과 지낸 지난 6년. 매일 아웅다웅거렸지만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었던 터. 차마 붙잡을 수도 없고 혹여 이대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아
속이 탄다. 대구에 있는 집까지는 1시간 거리. 지척에 두고도 지난 6년 동안 한 번도 마음 편히 들러본 적이 없다. 잘 왔어요. 아유, 잘 계셨어요. 아, 이거 웬일인데? 뭐 놀러 왔지 뭐. 이거 뭐 집에 궁금해가지고. 희한하네요. 처음에 아버지가 바람 쐬고 오라 해가지고 그래 왔어. 오. 제가 노심을 해서 그런 제가 맏며느리로서 지금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너무 죄송합니다. 네 몸이라도 건강해. 내서.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저희들이지도 못하고 너무 미안해요. 방앗간 일을 하기 전에 수연 씨는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았었다. 우리 저기 며느리지만 효부라요. 얼마나 나한테 잘하는지 형제가 나한테도 잘하고. 그래 저기 사정이 딱 해가지고 이제 친정가 있는데 친정 아버지 살아 계실 동안에는 네가 가 있어라. 오래 살 수 있는. 마음 넓은 시어머니 덕분에 아버지를 모실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시각 딸이 집을 나가고부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버지. 이렇게 마음이 심란할 때면 아내의 무덤을 찾는다. 팔남매 모두 일찍 도시로 내보낸 덕분에 곁에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던 아내. 함께 나들이 한 번을 못 갔는데 아내 혼자 외출했다 그 길로 세상을 떠나버렸다. 아직도 아내의 그 뒷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데 혹시나 딸도 이대로 돌아오지 않을까 봐 아내에게 부탁을 하려는 참이다. 딸 덕분에 당신 생각이 좀 잊어볼 때도 많아요. 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딸 때미로 시방까지 딸 덕택으로 시방까지 살고 있어요. 딸 잘 되도록 그래 해줘서. 딸이 부담을 가질까 봐 차마 그 앞에서는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말이다. 부엌을 서성이는 봄이 식사 준비를 하실 모양인데 그냥 소고 그런 낭이 있는데 집안 살림은 딸이 맡아서 하던 터라 뭐가 어디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어렵나. 아내와 딸이 있었기에 부엌에는 잘 들어서지도 않는 데다 밥상을 차리는 것도 오늘이 처음이다. 이렇게 헤매고 있다 보니 새삼 아내와 딸의 빈자리가 크다. 그냥 배를 채운다고 생각했던 밥 한 끼를 따뜻하게 내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 있기는 왜 이제서야 그 노력이 보이는지. 국을 데우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이놈이 그런가? 이번에는 밥통이 또 말썽이다. 도무지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참 산 넘어 산이라고 뭐 하나 쉽게 되는 게 없다. 그래도 어찌어찌 겨우 밥이랑 국까지 갖춰 밥상을 차리는데 그런데 밥상 위에 수저가 2개다. 식사 때가 되는데 이거 안 오네. 딸이 오면 같이 먹으려고 일부러 상까지 봐둔 것이다. 미안하다는 말은 쑥스러우니 따뜻한 밥 한 술로 대신할 생각이다.
그런데 딸이 올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이거 왜 이거 안 오노? 쫓아다니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불안해지는 마음. 이러다 정말 오지 않는 건지 덜컥 무서운 생각이 든다. 망부석 마냥 딸을 기다리기를 몇 시간. 이제 완전한 어둠이 내렸다. 아이고 소리야. 이 소리야. 얼마나 서 있었던지 딸 생각에 다리 아픈 줄도 모르고 있었나 보다. 가족들 모두가 잠이 든 시간. 수연 씨 혼자만 깨어 있다. 집을 나설 때만 해도 서운한 생각뿐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떠오르지도 않고 오로지 아버지 걱정뿐이다. 엄마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곁을 채워드리고 힘이 되드린다고 다짐을 하지 않았던가. 겨우 아버지의 호통 한 번에 집을 나와버렸으니 참 못났다 싶다.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속을 태울까 생각을 하니 빨리 돌아가야겠다는 마음뿐이다. 시어머니와 남편에겐 죄송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여전히 딸만 기다리는 아버지 얼굴에 갑자기 화색이 돈다. 딸 타네. 딸 왔다. 아버지 얼굴을 보니 왜 이렇게 마음이 울컥거리는지. 아버지 안 주무시고 밤늦게까지 안 주무시고 나와서. 딸이가. 예. 아이고, 이거 어디 갔다 오노? 죄송합니다. 너 기다려서 아까부터 기다렸는데. 지금 1시인데 지금 안 주무시고 이때까지 안 주무시고 뭐 하십니까 그래? 너 보고 싶었어. 아유 주무시고 뭐 잠이 무엇이 오나? 잠이 안 온다. 너 없었으면 예. 쪽발에 입어야지 말고 못 살겠더라. 아버지, 에헤이, 저녁에 또 차이나. 뭐가 예쁘다고 밥상까지 차려두신 걸까? 그 모습을 생각하니 참고 참았던 눈물이 북받친다. 오면 되는가? 또 아버지 마음 상하려고 그래. 아, 많이 먹어라. 맛있나? 맛없지? 네, 맛있습니다. 내가 행이라서 맛없을 거야. 세상에 이보다 맛있는 밥이 어디 있을까? 한바탕 소나기처럼 소란이 지나고 다음 날. 웬만해서는 혼자 나서지 않는 아버지가 면사무소에 들렀다. 어르신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인기를 하려고 하면 우째야 될랑고 그래서 뭐. 아, 여기서는 서류만 뗄 수 있고 그걸 하시려면 법무사나 등기소 가셔야 되거든요. 진작부터 방앗간을 딸에게 물려주려 마음을 먹었는데 어제 딸을 기다리면서 확실히 마음을 정한 것이다. 아버지 어디 가서 오셨어요? 이거 봐라. 뭔데요? 뭡니까? 이거 예. 너한테 이거 받을 이거 잊었는 게 있긴데. 이거 뭐라고 해? 인감하고 내가 옮긴데 이거랑 해서 해라. 아버지 저 이거 안 합니다. 안 받아갑니다. 너를 주려고 있었는데 와 그래. 힘들이 내가 해가 왔는데 아무도 할 사람도 없고. 방앗간이 누구 거면 어떤가. 아버지에게 인정받은 것이 마냥 행복한 수연 씨다. 이래가지고 고생 참 많았다. 돈을 가지고 갚으려고 하면 이거 갖고도 대단한다. 응? 아버지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 받아도 될랑은 모르겠습니다.
떼고 말고 떼고도 남는다.